지긋지긋한 요실금 야간요, 방광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정보 한스푼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시니어 분들 중에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잠 설치시는 분들, 또 나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소변 때문에 외출이 겁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국내외 연구에서도 요실금과 야간요는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해외 대규모 조사에서는 70세 이상에서 야간요 경험 비율이 60% 이상으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시니어분들을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가볍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웃거나 기침할 때 소변이 샌 적이 있다. 갑자기 소변이 급해 참기 힘들다. 밤에 2번 이상 화장실 때문에 깬다. 특별히 많이 마시지 않아도 자주 마렵다. 외출 시 화장실 위치가 먼저 신경 쓰인다. 패드나 속옷을 따로 챙겨야 안심이 된다.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한두 가지만 해당하셔도 증상이 반복된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3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적극적인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수록 무너지기 쉬운 방광 건강을 지키려면 좋은 걸 먹는 것만큼 나쁜 걸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시니어 분들에게 잦은 증상인 요실금과 야간요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원인이 될 수 있는 나쁜 식습관은 뭔지, 그리고 중요한 생활습관 팁까지 전부 공개할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은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가려고 몇 번이나 깨시나요? 한 번 정도는 괜찮지만 2번 이상 깨서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야간요라는 증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변을 농축해서 양을 줄여주는 호르몬이 적게 나옵니다. 동시에 방광의 저장 능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밤새 방광이 금방 차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잠을 설치면 다음날 기력이 떨어지고 어두운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는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시니어 분들이라면 웃거나 재채기할 때 혹은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나도 모르게 소변이 새어나와 당황하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게 바로 요실금입니다. 우리 방광 아래쪽에서 소변을 꽉 잡아줘야 하는 골반 근육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 느슨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부끄럽다고 방치하면 외출이 두려워지고 우울감까지 생길 수 있어서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방광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예민해지기도 하고 다시 기능이 안정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방광을 자극하는 나쁜 식습관 7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요실금 야간요가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해 두세요. 평소 즐겨 드시는 건 없는지 하나씩 확인하며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당장 점검해야 할 습관은 바로 카페인 섭취입니다. 요실금이나 야간요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카페인은 그저 기호식품이 아니라 방광을 쉴 새 없이 자극하는 채찍과 같습니다. 혹시 나는 연하게 타서 마시니까 괜찮겠지, 혹은 딱 한 장인데 뭐 어때? 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방광 입장에서 카페인은 2가지 아주 고약한 짓을 저지릅니다. 먼저 카페인은 천연 이뇨제입니다. 우리 신장을 재촉해서 평소보다 소변을 훨씬 빨리 그리고 많이 만들어내게 합니다. 신장이 쉴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2번째입니다. 카페인은 방광 근육을 아주 예민하게 만듭니다. 소변이 절반도 안 찼는데 방광 근육을 멋대로 수축시켜서 지금 당장 화장실 안 가면 큰일 난다 라는 가짜 신호를 뇌에 보냅니다. 이게 바로 갑자기 소변이 참기 힘든 절박뇨의 원인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커피뿐만 아니라 카페인이 숨어있는 녹차, 홍차, 그리고 일부 피로회복제까지도 과감히 줄여보세요.
대신 카페인이 없는 보리차나 옥수수차로 입가심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방광이 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매일 조심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기분 전환을 위해 즐기는 단맛, 바로 설탕과 인공 감미료입니다. 식후에 드시는 달콤한 믹스커피 한 잔이나 입가심용 사탕, 스트레스 풀리는 탄산음료 한 캔이 방광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도한 당분은 우리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데 특히 예민해진 방광 점막에 자극을 주어 소변을 더 자주 마렵게 만듭니다. 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요즘 유행하는 무설탕 제품들입니다. 설탕 대신 들어간 인공 감미료들이 방광의 예민도를 오히려 더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설탕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고 드셨던 제로 음료나 무설탕 캔디가 사실은 여러분의 방광을 더 자극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단맛이 꼭 필요하시다면 정제된 설탕이나 감미료 대신 따뜻한 성질의 꿀을 아주 소량만 사용하시거나 자극이 적은 간식으로 입맛을 달래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방광의 평화를 위해 이 달콤한 유혹들, 이제는 매일 조심하세요. 세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습관은 바로 산도가 높은 과일을 즐겨 드시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이 풍부한 귤이나 오렌지, 자몽 같은 과일을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평소에는 몸에 아주 좋은 과일들이지만 방광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 과일들에 들어있는 강한 산성 성분 때문인데요. 이 산성 성분이 소변을 통해 방광에 머물게 되면 마치 상처난 곳에 레몬즙을 뿌리는 것처럼 예민해진 방광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게 됩니다. 특히 오렌지 주스나 자몽 주스처럼 농축된 형태로 드실 때는 그 자극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비타민을 챙기고 싶으시다면 산도가 높은 감귤류 대신 산도가 낮고 자극이 적은 바나나, 배, 수박 같은 과일로 대체해 보세요. 네 번째로 매일 조심하셔야 할 습관은 해가 진 뒤에 물을 몰아서 마시는 습관입니다. 야간요로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에게 이건 독이 되는 습관입니다. 우리 신체는 밤이 되면 소변 생성을 줄이고 휴식 모드에 들어가야 하는데 저녁에 마신 물은 잠자는 내내 신장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갈증 감각이 둔해져서 낮에는 물을 잘 안 드시다가 저녁 식사 후나 잠들기 직전에 한꺼번에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물은 곧바로 방광에 차게 되고 깊은 잠을 방해하는 야간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물은 해가 떠 있는 낮 동안에 충분히 나누어 드시고 취침 2-3시간 전부터는 입만 축이는 정도로 섭취량을 과감하게 줄이셔야 합니다. 밤새 방광이 평온하게 쉴 수 있도록 저녁 시간의 물 섭취는 이제 매일 조심하세요. 다섯 번째는 바로 나트륨이 가득한 짠 음식을 즐기시는 것입니다. 짠 게 나쁜 건 알지만 소변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물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음식을 짜게 먹으면 우리 몸은 혈액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 계속해서 물을 찾게 되고 몸속에 필요 이상의 수분을 쌓아두게 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를 짜게 하시면 그 결과는 밤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몸속에 쌓인 과도한 염분과 수분을 처리하기 위해 신장은 밤새 비상근무를 하며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야간요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어제 저녁에 뭘 먹었나 돌아보시면 대부분 평소보다 짠 찌개나 반찬을 드신 경우가 많을 겁니다. 싱겁게 드시는 것이 처음에는 맛없고 힘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광과 신장이 밤새 편안히 쉴 수 있도록 국물은 가급적 피하고 싱겁게 드시는 식습관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6번째로 매일 조심하셔야 할 습관은 잠들기 전이나 저녁에 드시는 술입니다. 잠이 안 와서 약주로 한 잔 마신다. 혹은 술 마시면 푹 자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배뇨 건강 차원에서 술은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를 고장내는 아주 위험한 존재입니다. 술은 두 가지 면에서 방광을 괴롭힙니다. 첫째, 우리 뇌에서는 밤에 소변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는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야 하는데 알코올은 이 호르몬이 나오는 걸 막아버립니다. 술을 마시면 평소보다 소변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는 조절력의 문제입니다. 술은 뇌의 기능을 무디게 해서 방광이 소변을 참아야 한다는 신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깊이 잠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방광이 제멋대로 수축해도 몸이 반응하지 못해 실수를 하게 되거나 갑자기 잠에서 깨어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숙면을 위해서 드셨던 그 한 잔이 사실은 여러분의 밤잠을 깨우고 방광을 망가뜨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편안한 아침을 위해 저녁 술 한 잔은 이제 정말 매일 조심하세요. 마지막 7번째로 매일 조심하셔야 할 습관은 맵고 자극적인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을 즐기시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 치고 얼큰하고 매콤한 음식 싫어하는 분 없으시죠? 하지만 이미 요실금이나 야간요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고춧가루의 캡사이신이나 강한 후추, 와사비 같은 향신료는 방광에 뿌리는 고춧가루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자극적인 성분들은 소변을 통해 배출되면서 이미 약해지고 예민해진 방광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마치 헐어있는 입안에 매운 음식이 닿으면 화끈거리고 아픈 것과 똑같습니다. 건강한 방광이라면 충분히 견딜 자극도, 이미 기능이 떨어진 방광은 이 자극을 받자마자 비정상적으로 수축하며 빨리 내보내라는 싱호를 뇌에 보냅니다. 갑자기 참을 수 없을 만큼 소변이 급해지거나 화장실을 가기도 전에 실수를 하게 되는 절박뇨 증상.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이 뒤에서 부추기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식탁에서 빨간 양념과 자극적인 향신료는 조금 덜어내고 최대한 담백하게 드시는 식습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하나씩 줄여가면서 동시에 꼭 챙겨야 할 습관들도 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는 것들인데요. 어떤 것들인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식습관만큼 중요한 4가지 생활 습관 팁입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배뇨 루틴 만들기입니다. 소변이 마려울 때까지 무작정 참거나 반대로 불안해서 자꾸 미리 가시나요? 둘 다 방광 건강엔 좋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을 정해두고 화장실에 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1~2시간 간격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배뇨 훈련을 하면 예민해진 방광이 서서히 안정을 찾고 갑자기 소변이 새는 증상도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골반저 근육 운동, 케겔 운동입니다. 요실금을 잡으려면 방광을 아래에서 받쳐주는 골반저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소변을 참을 때처럼 항문 주위 근육을 5초간 꽉 조였다가 다시 5초간 천천히 푸는 것을 반복해 보세요.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으니 TV를 보실 때나 휴식을 취할 때 틈틈이 하시면 좋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요실금을 막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거예요. 세 번째, 드시는 약을 꼭 확인하세요. 감기약이나 콧물약을 드신 후 소변 보는 게 더 힘들어지거나 밤에 자꾸 깨신 적 있으신가요? 콧물약에 든 성분이 방광과 요도에 영향을 주면서 소변 배출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데요.
때로는 요실금 증상을 훨씬 악화시키기도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나 과민성 방광이 있는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해요. 약을 드신 후 평소보다 증상이 나빠졌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약 성분을 확인하고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는 다리 부종 관리입니다. 낮에는 괜찮다가 밤만 되면 화장실을 더 자주 가시는 분들, 혹시 다리가 퉁퉁 붓지는 않으시나요? 낮 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수분이 다리 쪽으로 쏠려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저녁에 잠자리에 누우면 다리에 머물던 수분이 다시 혈관을 타고 신장으로 이동하면서 밤사이에 소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야간뇨의 또 다른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저녁 식사 후 잠들기 2~3시간 전에 소파나 침대에 누워 다리를 심장보다 조금 높게 올리고 30분 정도 휴식을 취해보세요.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미리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정작 잠든 뒤에는 방광이 훨씬 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요실금과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나쁜 식습관, 그리고 방광 조절력을 키우는 4가지 생활 습관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사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것만 먹으면 요실금이 마법처럼 낫는다는 정보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신 것처럼 방광 건강은 나쁜 습관을 먼저 걷어내고 올바른 생활 수칙을 하나씩 쌓아갈 때 비로소 근본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꼭 방광 건강에 나쁜 건 멀리하고 좋은 생활 수칙은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정직하고 정확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건강 정보 한 스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